명룡대전 이거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제목입니다. 근데 명룡대전 승패의 키를 쥐신 분이 다름 아닌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지금? 키가 왜 걸로 갔어요? 명룡대전 키가? 이런 제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공천 관련 발표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침 9시에서부터 한 저녁 9시까지 심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총 25명의 후보자를 단수 추천 의결했습니다. 인천 5명 발표하겠습니다. 중구, 강화, 웅진군, 배준영, 동구 미추홀구, 신재돈, 동구 미추홀을, 윤상현, 연수갑, 정승연, 계양을, 원희룡. 자, 그래서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국민의힘의 인천 계양을 후보로 됐어요. 공천이 된 거죠. 지금 한 사람만 딱 집었으니까요. 자, 그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거죠, 여기는. 물론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후보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역 의원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당 대표인 의원이 여기 현역 의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이른바 명룡대전이 사실상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사이에 유동규 어제 출마 선언했죠. 삼자 구도는 아니지만 양자 구도 속에 유동규라는 변수가 등장을 한 거죠.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이 명룡대전 플러스 유동규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요. 요 두 경쟁자가 된 건데 관련해서 서로를 향해서 한 얘기가 최근에 좀 있어요. 들어보시죠. 그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계양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신복이라는 유동규, 하수인이라는 김인석, 그 두 부부의 살림 집사였던 시까지 이재명 대표의 주변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자, 성추현 부의장. 예.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인천 계양을 후보가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경선을 하든 아니면 단수 공천을 하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게 보통의 지금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빅매치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약간 부담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약간 다른 판단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부담을 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 느낀다고요? 예, 저는 빅매치라는 것도 예. 인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매치 정도. 그냥 매치지 빅매치 예, 아니다. 원룡 대전인가요? 명룡대전입니다. 대전이죠. 명룡전이다. 대전도 아니죠. 그냥 명룡전이다. 넌 체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오늘 혹시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분의 여론조사가 한번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예. 격차가 매우 심했습니다.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전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예. 지금 뭐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원희룡 전 장관의 품격인 것 같고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양을 주민들의 자존심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이 후보로 이제 나서겠다고 한 이후에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밖에 안 했어요. 계양을 주민들을 위해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멘트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일단 지금 그 지역에서 계속 그 20년 동안 맡고 있었던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윤영선 후보는 어제 면접을 보고 오늘 아침 전략공천 발표를 보면서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지금 이의 신청하셨거든요. 예. 이걸 당이 어떻게 수습할지도 일단 봐야 된다. 저는 예.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타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반발을 잠재우고 있는, 전 거의 뭐 한동훈 매직이라고 보는데 김성태 전 의원의 반발을 갑자기 잠재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김무성 전 의원도 갑자기 출마를 온순하게 접으시는 오늘 모습. 접었다고 나왔어요. 저는 그 오은영 박사님 이후로 이렇게 가격한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제압하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동훈 매직이 이 윤영선 후보에게도 통할 것인가, 이거 관심 깊게 지켜볼 사안인 것 같고요.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발목이 묶이지 않을까, 이런 뭐 세간의 예. 시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별로 그럴 만한 후보도 아니라고 보고, 뭐 뒤에 좀 다루겠지만 전 유동규 전 본부장의 등장이 오히려 곤란해하고 있는 건 원희룡 전 장관일 것 같아요. 혹시요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를 계양을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은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이제? 정치에선 전혀라고 말하면 99% 그냥 확정이 됐다고 보고요. 다른 선수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굳이 다른 지역을 갈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명령 전은 확정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전도 아니고 그냥 예. 전이다. 네. 무슨 빅매치냐 매치일 뿐이다 이런 평가신데요. 윤경호 소장님. 지금 이런 와중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유동규 씨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나온다고. 아마 그렇다면 유성 나오겠죠. 근데 벌써부터 원희룡 전 장관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단일화 또는 막판에 뭐 사퇴 이런 게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전 막판에 사퇴할 것 같아요. 사퇴. 예, 그러니까 뭐 열세인 쪽이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좀 표현을 바꾸면 이재명 타도 이것만 가지고 선거하면은 우리 성 부회장이 잘 표현했습니다만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아마 엄청난 모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예.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지역구에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공을 들이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 그냥 낙하산 타고 왔을 때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건데 저 지역구는 오로지 이재명 잡기 위해서 갑니다. 원희룡도 그렇고 예. 유동규라는 저분도 그렇고 그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먹힐까?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여서 표가 한꺼번에 뭐 올려질 수 있다면 예. 그런 게 먹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막판에 불리한 쪽 또는 뭔가 다른 걸로 보전을 받는 걸 대가로 분명히 접을 것 같다. 아까 뭐 김무성 얘기도 했고 또 예. 누구? 김성태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퇴를 조용히 했을까? 예.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위력이죠.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자리든지 간에 결국은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랬고 그게 문제가 되면 선거법 위반인 거고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위력인 거죠. 다음 준비된 영상에는요. 유동규 씨, 원희룡 전 장관이 각각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각각 등장하는 영상에 등장하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공통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죠. 의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의병. 유동규 의병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 유동규가 자유통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개항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재명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전과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전과 사범입니다. 수정 변호사, 원희룡, 유동규 막판의 단일화 또는 유동규 씨의 막판의 후보 사퇴 결국에는 정광훈 목사 손에 달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마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이거 세 명이 각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이 협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뭐 목표는 같아 보여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유동규 본부장이 사퇴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손을 들어주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예. 근데 이걸 정광훈 목사님은 그걸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정광훈 목사는 이재명 대표를 주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정광훈 목사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끝까지 유동규 본부장이 뛰다가 마지막에는 게 결국은 단일화로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정광훈 목사가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절대적으로 하죠. 그분이 영입했으니까 예. 아마 이제 모든 선거 비용이나 모든 것도 대주지 않겠습니까? 자금력은 상당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 저는요. 유동규 본부장도 이제 이거 출마하면 안 돼요. 수사 재판 중이잖아요. 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도 출마하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황운하 씨도 출마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노웅래도 출마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안 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갑자기 또 글로 얘기를 또 이게 보여주시네. 문제예요.
아니 유동규, 조국, 황운하, 노웅래 예. 출마하면 안 되는데 예. 가장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재판이 몇 개로 기소돼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게 문제다 보고 결국 이제 유동규 법무장도 최종적으로 사퇴한다. 이래 보면 돼요. 사퇴를 통한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될 것 같다. 요거요. 강준혜 변호사께는 지금 손혁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후보로 돼도 막판에 사퇴할 것 같다. 근데 거기에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데 만약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와 선긋기를 분명히 해왔잖아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전광훈 목사의 당에 유동규 씨가 뭐 스스로 찾아가고는 거기 입당을 하고 그 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선거에 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만약에 뭐 합친다고 했을 때도 그때 전광훈 목사가 앞에 나서서 뭐 합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원희룡 전 장관의 입장에서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도 뭐 전광훈 목사가 어떠한 뒤에서 조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동규 씨가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출마를 본격적으로 하고서는 이제 선거 유세를 들어갈 것 같은데 이분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본인이 이분을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계속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측근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실형 5년에 그 추징금 63억이 나오면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으로 수행비서를 했었던 배모 씨가 이 사람이 이제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 항소심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김혜경 씨도 기소하는 것으로 검찰에서 지금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런 이제 사법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원희룡 전 장관도 뭐 본인이 대장동 일타 강사로서 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잃을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예.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씨가 선거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개항을이 워낙에 지금 핫한 지역이 돼서 많은 언론에서 이제 전국으로 개항을 넘어서 전국으로 이슈화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계속적인 폭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무슨 매직을 부리냐 아까 송지훈 부의장 그랬잖아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에서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했지만은 또 이게 싹 서서 본인 불출마까지 해서 뭔가 정리가 된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막이 나가네요. 김성태, 김무성, 한동훈 공천에 불출마 화답. 아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거 짧게 소정욱 변호사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비슷한 일이 있을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 효과인데 지금 이제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 선당 후사 정신이 기상이 충만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예. 김태호, 서병수, 조혜진 이분들 되게 아무 말 없이 험지로 갔잖아요. 간다 그랬죠. 옛날 같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천 승복도 예. 김성태, 예. 그다음에 그 40년 지기 대통령 석동현, 그리고 이제 오늘 김무성까지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얼마 전에 여론 언급하면 안 되니까 예.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상대적으로 이제 한동훈보다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한동훈 위원장을 무조건 밀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승리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부 선당우사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 지금 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 이후에 과거 공천 때 같으면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아까 송치훈 부의장 표현대로라면 한동훈 매직이 뭔가 작동하는 것 같은데라는 평가를 좀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공천관리 그런 모습이 있고요.